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산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괴물입니다. 조선시대 중기 경상도 어느 양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진사댁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얼굴 절반이 붉은 점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말이죠. 이건 하늘의 저주입니다. 마마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진사의 부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없애야 하오. 이 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얼굴로 어찌 양반가의 자식으로 살겠소? 우리 집안의 수치여. 여보, 어찌 그런 말씀을. 내일 새벽 저 아이를 산에 버리시오.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에서 여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인 하나가 보자기에 싼 아기를 안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도련님. 하인은 아이를 바위 밑에 내려놓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쇠였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홀로 산속에서 사는 사내였죠. 강쇠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허허, 우리 딸 기다렸구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피해라. 병이 옵는다. 강쇠의 아내와 딸도 병에 걸렸습니다. 강쇠는 필사적으로 약을 구했습니다.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아버지, 아파요. 그의 품에서 아내와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쇠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으아악. 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쇠는 홀로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가끔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활했죠. 사람을 피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지만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그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겠지.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앙, 으앙.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강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아이를 버렸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 밑에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강쇠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 절반이 붉은 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로구나. 강쇠는 아이를 다시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그냥 가자. 하지만 아이가 그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쇠의 머릿속에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강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자.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강쇠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있다.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강쇠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강쇠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강쇠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석이라고 하자. 바위 밑에서 찾았으니까. 석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강쇠는 석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산나물을 캐다 먹이고 직접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강쇠는 석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석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강쇠는 석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하늘 천이란다. 천. 하늘이요? 그래, 우리 위에 있는 저 넓은 하늘. 석이는 똑똑했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배우자. 많이 배우자. 석이는 또한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어느 날 다친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노루가 다쳤어요. 그래, 어디 보자. 강쇠와 석이는 노루를 치료해줬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석이가 정성껏 약초를 발라줬습니다. 며칠 후 노루가 건강해져서 떠났습니다. 잘 가, 아프지 마. 석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이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큰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말라 죽었죠. 이러다 굶어 죽겠어. 누가 좀 도와주오.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산속에서도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음이요. 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나 봐요. 그런가 보구나.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까요? 강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석이의 눈을 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석아, 네, 아버지. 내가 정말 돕고 싶으냐? 네.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좋다. 돕자.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밤에만 간다. 그리고 내 얼굴을 가린다. 왜요? 사람들이 널 보면 놀랄 수 있으니까. 석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약초와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두고 간 건가? 산신령님이 도우시는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강쇠와 석이가 몰래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그래, 다행이구나. 석이는 기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의 손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파요. 의원이 없는데 어쩌지. 마을에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읍내까지는 하루가 걸렸죠. 강쇠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석아, 저 아이를 살려야겠다. 어떻게요? 내가 아는 약초가 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먹여야 한다. 그럼 가요. 하지만 사람들이 널 볼 텐데. 석이가 강쇠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밤 강쇠와 석이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장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이 강쇠를 봤습니다. 그리고 석이를 봤습니다. 저 얼굴은. 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댁의 손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 약초를 먹이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이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아이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강쇠와 석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장의 부인이 놀란 눈으로 서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부탁하오. 서기는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금방 나을 거야. 서기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아이가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오! 이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들,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봤습니다. 저 얼굴은 괴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입 닫히시오.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도왔소. 그동안 몰래 약초를 갖다 준 것도 내 손자를 살린 것도 이 아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얼굴이 어떻소? 마음이 중요하지. 이장의 부인도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천사예요. 우리 손자를 살려줬어요.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서기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괜찮아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서기야, 이리 와서 떡 먹어라. 서기,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서기는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서기야, 같이 놀자. 응. 하지만 모두가 서기를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도령은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할 거요. 최 부자는 늘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서기가 글을 정말 잘 쓴다더라. 최도령보다 낫다던데. 의술도 뛰어나고 말이야. 사람들이 서기를 칭찬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저 괴물 같은 놈이. 최도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놈이 사람들 눈에 들려고 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 분명 그럴 게다. 최 부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놈을 그냥 둘 수 없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놈을 마을에서 쫓아내야지.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닭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으악, 우리 집 닭이 죽었어. 우리 집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시오? 서기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소? 그게 무슨 말씀이오? 저 아이의 얼굴을 보시오. 분명 불길한 징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다음 날 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물이 피처럼 변했어. 이건 재앙이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최 부자가 다시 나섰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증거요. 무슨 증거 말이오? 저 괴물 같은 아이가 마을에 재앙을 부른 거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저 아이가 오기 전엔 이런 일이 없었소. 사람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아이 때문인가?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서기와 강쇠는 산속집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저 때문이래요.
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다, 서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강쇠가 서기를 안았습니다. 서가, 누군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구나. 네. 우물물이 저절로 붉어질 리 없어. 누군가 무언가를 넣은 거야. 누가 그런 짓을. 널 모함하려는 자가 있는 게 분명해. 서기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냥 떠나요. 안 돼. 왜요? 도망가면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강쇠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밝혀내마. 그날 밤 강쇠는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자루를 들고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저놈이. 강쇠가 뛰어나갔습니다. 거기 서라. 으악. 최도령이 놀라 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자루에서 붉은 가루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이게 뭐냐? 강쇠가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홍화가루였습니다. 내가 우물에 이걸 넣은 거로구나. 아, 아닙니다. 그럼 이 한밤중에 왜 우물가에 있느냐? 최도령이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쇠가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라. 놔주시오.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한밤중에 웬 소동? 강쇠가 최도령과 자루를 보여줬습니다. 이자가 우물에 홍화가루를 넣어 물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부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우리 아들이 왜? 직접 보시오. 증거가 여기 있소. 강쇠가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이장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건 분명 홍화가루요. 그리고 닭들을 죽인 것도. 강쇠가 최도령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한 거지? 아닙니다. 최도령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이장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켜서. 모든 시선이 최 부자에게 쏠렸습니다. 이 자식이 헛소리를 하나. 최 부자가 최도령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도련님, 사실대로 말하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도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기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기를 모함한 거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어린아이를 모함하다니.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최 부자와 최도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최 부자, 최도령. 두 분은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이장님. 안 그러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최 부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소. 최 부자는 그날로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서기에게 달려왔습니다. 서가,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의심해서. 괜찮아요. 서기가 밝게 웃었습니다. 다들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서기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역시 마음이 아름다운 아이야.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하지.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기야, 큰일이다.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진사댁에서 사람이 왔다. 이 진사요? 이 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큰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을 듣고 서당에서 공부하게 해주고 싶다는구나. 정말요? 서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얼굴을 이 진사께서 직접 말씀하셨소. 얼굴은 상관없다고. 재능이 있는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소. 서기가 강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가도 될까요? 강쇠는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많이 배워라. 하지만 아버지 혼자. 괜찮다. 아버지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기쁘단다. 서기가 강쇠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서기는 이 진사댁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은 서기의 실력에 놀랐습니다. 이런, 내가 이렇게 뛰어날 줄이야. 감사합니다, 훈장님. 너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게다. 서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도 처음엔 서기를 피했지만 점점 받아들였습니다. 서기야, 이 문제 좀 알려줘. 그래, 이리 와봐. 서기의 착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에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15이 되었습니다. 그해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서가, 내가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훈장님이 말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너는 충분히 실력이 있다. 도전해보거라. 강쇠도 응원했습니다. 서가 해보자. 아버지가 믿는다. 네, 아버지. 서기는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의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얼굴 좀 봐. 괴물 같네. 하지만 서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중요해. 아버지가 그러셨어. 서기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답안을 썼습니다. 석 달 후, 발표 날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관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쇠도 몰래 와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상현, 박문숙, 이 이름들이 불렸습니다. 서기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합격이다. 강쇠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서기가 합격했다. 사람들이 서기를 축하했습니다. 축하한다. 대단하구나.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강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서가.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그래. 정말 잘했다, 우리 서기. 주변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저런 부자지간이 따로 없구만. 얼굴이 뭐가 중요한가. 저렇게 효자인데. 그런데 그때 한 양반이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진사였습니다. 서기야. 예, 나으리.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진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15년 전 나는 너를 버렸다. 이 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 때문에, 집안의 체면 때문에. 서기가 이 진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절 버리셨나요? 그렇다. 왜요? 나는 겁쟁이였다. 세상의 눈이 두려웠다. 이 진사가 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기는 한참을 이 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쇠를 돌아봤습니다. 강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서기가 이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응.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강세 아버지입니다. 서기가 강세를 안았습니다. 제 진짜 아버지는 이분이에요. 서가. 하지만 어르신께도 감사드려요. 서당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요. 서기가 이 진사에게 절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배우겠습니다. 이 진사는 서기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다. 내 마음을 존중하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가. 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거라. 내가 도와주마. 네, 고맙습니다. 이 진사가 일어서며 강세에게 절했습니다. 고맙소. 내 아들을. 아니,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강세도 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기는 20이 되었습니다. 벼슬을 하며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특히 버려진 아이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른, 또 아이를 데려오셨습니까? 그래. 이 아이들도 기회를 받아야 한다. 서기는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에게 집과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아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어른. 서기는 자주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강세를 보러요. 아버지. 오, 서기 왔구나. 강쇠는 이제 머리가 희끗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밥상 드세요. 허허, 우리 서기가 이렇게 컸는데. 아버지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서가. 네, 아버지. 후회 없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괴물이라 버려진 아이와 상처받은 사내. 시기와 질투, 모함도 있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 따뜻했습니다. 서기와 강세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